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실기는 총 35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검사 돕기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으니 계속 동영상을 보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18년도 상반기와 21년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이 필요한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 내시경술, 기관지 내시경술, 정맥 신우 조형 사진, 상부 위장관 조형, 그리고 간 기능 검사, 공복혈당, FBS, 대장 내시경술, 신진대사율 측정 시에 금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에는 혈액검사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 골밀도 검사, 복수천자, 폐기능 검사, 심전도, 흉부 액선 촬영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 돕기의 종류 중에서 혈액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검사의 목적은 혈액 내 혈구수, 혈색소의 수치, 적혈구 용적률, 상대적인 백혈구수를 파악해서 혈액의 질환이나 감염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신기능, 간기능, 혈액 내 지질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혈액검사를 하고 난 직후에는 바로 검사실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8년 하 19상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보통 체열 부위는 전환 부위인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 부위와 손등을 노출시켜서 그보다 위쪽에 구열대를 묶고 실시하게 됩니다. 체열된 혈액을 검사병에 넣을 때에는 주사바늘을 뽑고 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물은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만일 검사 항목이 많아서 체열량이 필요한데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더 체열하여 다른 시험관에 받아야 하는데요. 그 시험관에 다시 더 넣게 되면 용혈, 즉 혈구가 깨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혈구 계산, 즉 CBC 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용기를 별도로 하여서 검사에 나가야 하는데요. EDTA가 섞인 시험관, 즉 보라색을 사용해서 항응고제가 충분히 섞이도록 흔들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 후 검사실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중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인 ABG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 분석하는 혈액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혈액의 pH,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 중탄산염 등의 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맥혈 가스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에서는 이 검사 항목별 정상 수치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산소 포화도인 SaO2는 95에서 100%가 정상이고 PaO2는 즉 동맥혈의 산소의 농도는 80에서 100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PaCO2인 이산화탄소의 동맥혈 농도는 35에서 45가 정상이고, 그리고 HCO3인 중탄산염은 22에서 26 mg/L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pH인 산도는 7.35에서 7.45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ABJ는 요골동맥에서 많이 체열을 하게 됩니다. 요골동맥은 손목의 엄지손가락 쪽에 흐르는 혈관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에서 체열을 하기 위해서 많이 누르면서 혈관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손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척골 동맥 쪽에서 순환이 잘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척골 동맥의 축부 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렌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열을 한 후에는 체열 부위를 5분간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체열 후 검사실에 보낼 때에는 즉시 얼음물에 넣어서 검사실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17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변검사, 요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질환, 당뇨병의 진단이나 세균 배양 검사 및 대상자의 일반적인 상태와 비뇨기의 병리 소견, 즉 신장 기능 사정을 위해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이 18년 상, 18년 하, 19년 상,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소변검사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각 영역들이 모두 다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소변검사용 소변검사입니다. 처음 소변 50cc 정도를 배뇨하다가 소변컵에 중간뇨 30에서 50cc를 받게 하고 생리 중인 여자는 검사물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배양용 소변검사는 멸균 도뇨관을 이용해서 인공 도뇨를 한 후 멸균 시험관의 소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음부를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 즉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은 다음에 채취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의 소변 배양 검사는 도뇨관이나 유치 도관의 채취 포트를 소독솜으로 닦고 멸균 주사 바늘을 도뇨관에 삽입하여 멸균 쪽으로 소변을 채취해야 합니다. 소변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유치 도관의 채취 포트를 이용하거나 도뇨관에 삽입해서 채취해야 합니다. 검사물을 채취한 후 되도록 빨리 검사실로 보내고 운반이 지연될 때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4시간 소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실에서 병을 가져와 환자의 이름과 24시간 소변이라는 표지를 병에 붙이고 편리한 곳에 놓은 후 환자에게 받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를 시작하면 첫 소변은 버려야 합니다. 방광을 비운 정확한 시간을 검사 시작 시간으로 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화장실에 24시간 소변 검사물 체류 중이라는 표시를 달아 두어서 소변이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보는 소변을 모아서 병 속에 부어두어야 하는데, 수입된 소변은 차강 용기,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용기에 냉장 보관 또는 얼음 위에 용기에 놓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소변 검사의 종료 시간은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즉 검사가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 환자로 하여금 다시 소변을 보게 하고 검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배뇨하게 하여 검사물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요의가 없더라도 배뇨토록 해야 합니다. 다른 검사를 위해서 수집 용기에서 소변을 덜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을 덜었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물은 검사실과 상의해서 보관 방법을 정하고 채취물은 검사실로 보내야 합니다. 이때 소변을 흘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기생충 검사 및 세균 배양 검사, 대변 자멸 검사 등에 필요한 대변을 적절히 수집하기 위해서이고, 음식물이나 소화액 분석 및 대변의 성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법적인 부분이 17년 하, 19년 하, 20년 상, 23년 상반기에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생충 검사 및 잠재 출혈 검사는 뚜껑이 있는 체변 용기에 2~3g의 대변을 받아 뚜껑을 닫고 마르지 않게 한 후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 합니다.
대변 검사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재 출혈 검사인 경우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제, 용류 식사는 피하는 것이 출혈과 혼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변하는 방법은 위와 같고 소변, 물, 혈액, 생리혈 등이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검사실로 검체 운반이 지연될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고 아메바 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이나 아메바 이질 등으로 인해서 대변에 점액이 섞여 나올 때에는 점액 부분을 같이 채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래 검사, 객단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은 병리적인 폐 상태의 평가에 필요한 가래, 즉 객담을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법적인 부분이 17년 하, 18년 상, 18년 하, 20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기침하여 폐로부터 나오는 가래를 수집해야 함을 설명을 하고 침이 아닌 가래를 뱉어내도록 하며 가래를 뱉기 전에 입안을 물로 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가래는 표지를 붙여서 검사실에 신속하게 보내고 만일 운반이 지연될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래 채취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이른 아침 첫 기침을 받는 것이 밤새 농축된 병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래 배양 검사를 할 경우에는 멸균된 가래 채취병에 무균적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뇌파 검사인 EE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검사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검사로 뇌전증의 진단이나 분류 및 치료 경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국소적 기질적인 신경질환이나 의식장애 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방법적인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두피에 전극을 붙인 후 바른 자세로 누운 다음 검사자의 말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전극이 두피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두피 세정을 미리 잘하고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사 후 참여해야 검사 결과가 잘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액선을 이용한 검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흉부 액선 촬영은 17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방법을 살펴보면 액선의 투과를 저해시키는 금속인 목걸이, 시계, 브래지어 등을 제거한 후 환자에게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참게 하여 촬영을 해야 합니다.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적인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환자에게 직접 이름을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액선 검사를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참는 이유는 폐에 공기를 채워 기관을 확장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흉부 안에 장기에 액선을 조이면 내부 상태에 따라 선에 흡수되는 양이 달라 음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단하게 되며 이때 흉부 액선 촬영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맥 신후 조형 사진인 IV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방사선 투과성 색소인 조형제를 정맥으로 주입하여 신장, 신후, 요관, 방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조형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맥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살펴보면 조영제 정맥으로 주입하기 전에는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조영제 알레르기에는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주로 달걀이나 닭고기에 예민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내에 대변이나 가스 등이 차 있으면 음영이 생겨서 신장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검사 당일 아침 관장을 하여 장을 비워야 하며 금식해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촬영 직전에
소변을 보지 않고 방광을 소변으로 가득 채운 상태를 유지해서 팔 정맥을 통해 조영제를 주사를 주입한 후 압박대로 배를 가볍게 누르며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용관장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이나 구불 결장의 육종, 종양, 경련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 조영제인 바륨을 직장에 삽입한 후 형광투시하면서 액선을 찍는 하부 위장관 조영술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었고 금식 여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방법을 살펴보면 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관장을 하고 검사하기 6에서 8시간 전부터 금식하여 장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검사 시에는 바륨을 직장 내로 삽입하고 형광 투시하면서 방사선 전문의가 바륨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바륨이 직장을 메울 때 압박감을 느껴서 배변하고 싶어지나 배설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난 뒤 배변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장을 해서 바륨 배출을 도와줌으로써 바륨에 의한 변비나 매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부 위장관 조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상, 18년 하, 19 상, 20년 상, 21년 하, 23년 상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위장관 조영술로서 방사선, 불투과성 바륨을 환자에게 삼키게 해서 식도, 위, 장관의 폐쇄와 염증 등의 병변 부위를 보기 위해 하는 검사로 바륨을 삼키는 동안 형광투시법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법을 살펴보면 8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하고 금식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검사 후 바륨에 의한 변비, 그리고 그 변비가 심해져서 나오지 못하고 박혀있는 매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변비약인 완화제를 투여해야 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변을 보게 해야 하고 시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바륨이 섞인 흰색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흰색의 변이 옅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흉광천자, 가슴막 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흉광천자는 바늘을 흉막각 내로 삽입하여 액체나 공기를 제거하는 침투적인 검사로 흉수, 흉막액은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흉막천자 하는 방법이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흉막천자는 의사에 의해서 멸균적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검사 도중 바늘이 가슴막, 흉막을 찌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기침을 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흉광천자 시 취해야 하는 자세가 그림 또는 설명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늑골, 즉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바늘을 꽂기 위해 천자 측 상지를 머리 위로 올리게 하거나 의자 등받이 쪽을 안으며 걸터 앉게 한 뒤 베개를 받치고 팔짱을 낀 채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수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복수의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이고 복부에 액체가 차 있을 경우 복강 내 이상 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가 20년 상반기와 22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호곤란을 심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자위나 반자위에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방법 및 주의사항은 20년 상, 22년 상,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천자할 것임을 알리고 방관, 장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시행 전에 환자에게 배설, 도뇨하게 해야 합니다. 무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고 시행 전후에 복부 둘레를 측정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백이 역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밑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시행 후에는 복수가 빠져나가면서 현기증이 있을 수 있고 복대를 착용시켜주고 천자 시 나타날 수 있는 쇼크 증상을 관찰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 주머니를 천자 부위보다 낮게 위치를 해야 하는데 그림 또는 설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추천자, 허리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검사를 위한 뇌척수액을 얻기 위해서 뇌척수액의 압력, 약물을 투입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순환평가를 위해서 검사를 위해 조영제 투입을 위해서 뇌척수압의 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뇌척수액을 빼기 위해서 지주막 하로부터 혈액이나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방법적인 부분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요추천자 시행의 자세는 제 3, 4번 요추 사이의 간격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 가능한 한 턱을 향하여 무릎을 붙이고 등을 굴곡시키는 새우등 자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그림이나 설명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검사 후 자세는 몇 시간 동안 평평한 곳에 똑바로 누워 있도록 해야 하는데, 즉 앙화위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막 상수로부터 뇌척수액 유출을 막고 또 이로 인해 통증,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앙화위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은 실온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진통제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세척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식 상태가 나쁘거나 혼수인 경우 또는 입천장 반사, 구개 반사가 없는 경우에 시행하고 위출혈액의 흡인 예방, 위에 출혈이나 독성이 있는 위 내용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방법을 살펴보면 손을 씻고 장갑, 안면 보호 장비, 가운을 착용해서 시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세척관 하단 6에서 10cm 부위에 수용성 젤을 발라야 합니다. 구토 시 흡인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치기를 취하게 해야 하는데 자치기를 했을 때 위에 볼록한 부분이 좌측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그 볼록한 아랫부분으로 위치하게 되면서 역류하지 않게 되어 구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척용 주사기를 통해서 위 내용물을 흡인해내야 하는데 단 위장관 출혈 시에는 흡인하지 말고 커다란 배액 용기에 중력에 의해서 내용물이 배액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척액은 실온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과 물에 의한 위산이 중화되기 때문에 대사 알칼리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척 시에는 대상자에게 15도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전도 검사 EK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전기 자극을 형성하게 되고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심근이 효과적으로 수축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심전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여 심장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활성도를 감지하여 모는 종이의 선으로 기록하는 검사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검사 시기는 흉통이 있거나 호곤란, 가슴의 두근거림, 어지럼 등의 심장 질환의 증상을 호소할 때 정기적인 검사 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심전도 검사의 방법은 17년 하, 18년 상, 20년 상, 22년 하반기에 국가고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앙화의로 반듯하게 누워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위해서 전극이 부착될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닦아주고 피부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면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 증가를 위해서 전극에 연고나 젤리를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진행 중에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경우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관지 내시경술입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가슴 X선 사진상 발견된 폐병변의 원인을 알기 위해 조직검사나 기관지 내에 분비물을 채취하여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기관지나 폐로부터 피가 올라오는 객혈의 원인이나 부위를 찾는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술의 방법은 17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목에 간단히 국소 마취제를 뿌리고 목을 과신전시킨 후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후 가래를 뱉을 때 피가 많이 나거나 울컥 쏟아질 때, 열이 1, 2일 이상 계속될 때, 흉통과 호흡 곤란이나 숨찬 것이 가라앉지 않을 때에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하고 분비물 억제를 위해서 아트로핀 주사를 검사 시작 전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위해서 안경이나 틀니, 의치는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 내시경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입으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식도, 위, 십위장을 관찰하면서 염증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검사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상이 있는 부위를 바로 조직 검사할 수 있고 병변의 절제도 가능하고 출혈이 있을 시에는 지혈도 가능하여 치료적 목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술의 준비 사항과 방법은 18년 하반기와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검사 전에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 틀니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미리 의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위장 내의 기포 제거제와 위장 운동 억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 삽입되는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해야 하며 수면 내시경의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검사 소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밖에도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흑색변을 보거나 피를 토하면서 심하게 어지럽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식은땀이 날 때 또는 심한 복부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내원해야 합니다. 회복을 한 후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휴식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기가를 해야 하고 검사 도중 공기 주입으로 인한 복부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검사 후에는 트림을 통해서 공기를 제거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입을 벌리고 있다 보니 턱 관절 주변이 붓고 아플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미지근한 타월 찜질 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장 내시경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술의 목적은 항문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대장을 관찰함으로써 대장에 생기는 염증, 용종, 종양 등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목적뿐만 아니라 이상이 있는 부위를 바로 생검하여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 용종이 있는 경우 직접 제거가 가능하고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지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적 목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소화되지 않는 잡곡은 피하고 단단한 섬유질의 채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전날 자정부터는 금식이 필요하고 검사 일정에 맞춰서 처방된 관장액이나 변비약, 하제 등을 안내에 따라 복용하여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옆으로 누워서 양쪽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취한 다음 수면 내시경의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약하면 되겠습니다. 항문으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는데 힘을 주거나 말을 하게 되면 긴장도가 높아져서 내시경 진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 소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복용 중인 약물, 즉 아스피린, 항응고제, 당뇨약, 항고혈압제, 항경련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복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시 시약부를 위해서 가스를 주입하게 되는데 주입된 가스로 인해서 복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 많이 걸으면서 가스를 배출시키거나 더운 주머니를 복부에 대거나 엉덩이를 올리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시행 후에는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흑색변이나 혈변을 보면서 심하게 어지럽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식은땀이 나며 또는 심한 복부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수면 내시경 종료된 후 회복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귀가토록 하고 직접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 내시경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40에서 50대 이후 대장암의 선별 검사, 설명되지 않는 만성 복통, 위장관 출혈 또는 대변 자멸 검사 시 양성, 과거 용종이나 대장암 환자, 출혈을 의심하게 되는 짜장과 유사한 검은색 대변, 철, 결핍, 빈혈, 원인이 불분명한 대변 습관의 변화, 설명되지 않는 변비나 지속적인 설사, 대장, 직장 종양 가족력이 있다거나 체중 감소를 동반한 복부 증상, 대장 용종이 의심될 때 대장에 발생하는 종양이나 암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I는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신호가 발산되면 이를 대받아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하는 것입니다. 준비사항은 18년 하, 20년 상,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편안한 검사복을 착용하며 사전 준비는 필요하지 않은데 조영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맥주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시행하다 보니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수면 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MRI 검사 소요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기계 소리가 몇 분 간격으로 나오는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헤드폰을 착용시키게 됩니다. 진정제 투여 후 어지럼과 졸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고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금속 물질, 자석 물질인 머리핀, 장신구, 시계, 동전 틀니, 보청기, 신용카드, 산소 탱크 등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하고 실제가 아닌 화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장도 지워야 합니다. MRI는 태아에게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및 질환에서 병변이 의심되고 정밀 검사 시행이 필요할 때 기본이 되는 검사에 해당됩니다. 방법은 17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촬영 시 약 10에서 30초간 숨을 참고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숨을 잘 참아야 선명한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영제 사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입하기 전에 조영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